그래도 한 5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목 보신 분들은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뭐 난임병원이나 산부인과 관련된 수술은 아니고요. 외과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엉덩이에 혹이 있어요. 엄청 크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이게 한 10년 전쯤부터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이게 겉으로 난 게 아니라 그 피부 안쪽에 뭔가 혹같이 그런 동그란 게 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이면은 딱히 어리니까 건강에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을 나이였어가지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고 5년 정도 지나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쯤부터 아마 찾아봤었던 것 같은데 20대 중반 넘어서부터 근데 막 찾아보니까 뭐 피지낭종이나 뭐 섬유근종, 지방종 이런 거일 수 있다라는 게 많았고 일단 우선적으로 통증이었고 그리고 사이즈가 커지지 않으면 굳이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이즈 커지는 거는 지금부터 추적을 하면 되고 아프지는 않으니까 뭐 안 좋은 건 아닌가 보다 하고서 또 그냥 말았었어요. 크게 자라는 것 같지도 않았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작년 가을쯤? 그때 딱 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험관을 하고 있었으니까 시험관을 하고 나서 성공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때 그게 커진다고 하면 그때는 좀 수술 같은 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가기 꺼렸던 것도 부위 자체가 엉덩이니까 그런 부분이 살짝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더 안 가려고 열심히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했던 건데 지금이야 뭐 워낙에 산부인과랑 난임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이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 대학병원급까지는 아니어도 제법 큰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증상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외래 진료를 갈 때 조금 연차가 낮으신 분한테 그 접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조금 심드렁하게 아프지 않으면 뭐 굳이 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서 제가 봤던 것처럼 뗄 필요 없고 뭔지는 나도 정확하게는 모른다. 눈으로 보고 만져봐서는. 그렇고 정확하게 보려면 초음파를 찍어야 되는데 초음파는 오늘 당장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따가 수납하면서 초음파 예약을 따로 잡던지 해서 떼고 싶으면 떼라. 시큰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각한 게 아니니까 저렇게 그냥 얘기하시나 보다 하고서 또 저도 시험관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8개월 정도 된 거죠? 근데 딱 만져보니까 조금 더 커진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험관 하면서 뭐 호르몬이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저번에 비해 살짝 커진 느낌이 있고 또 그 옆에 조그만한 게 새로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자 해서 찾아보니까 신림 쪽에 수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외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진찰을 하시면서 초음파도 같이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손으로 만질 때는 한 1.5에서 2cm 정도 되는 그런 공같이 동그란 게 만져졌었어요. 이게 초음파로 찍어보니까 마치 그 모자처럼 제가 만져서 인지했던 부분은 진짜 위에 요만큼이었던 거예요. 밑에 되게 이렇게 모자챙처럼 이렇게 넓게 있더라고요. 또 같이 연결된 게.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거는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게 너무 생각보다 크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깊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이게 범위가 조금 넓다. 그리고 옆에도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지방종인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찾아보니까 뭐 여자들의 경우 뭐 엉덩이나 허벅지나 이렇게 살짝 지방이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뭐 지방들이 막 뭉쳐서 그렇게 종기 같은 게 생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일반적인 지방종 같은 경우는 그냥 국소 마취를 해서 그것만 이렇게 긁어내던지 이렇게 떼어내면 된대요. 그래서 입원도 안 해도 되고 당일에 와서 그냥 국소 마취하고 수술하고 좀 있다가 회복하면 퇴원하면 되는 그런 거던데 그래도 꽤 넓다 보니까 이게 국소 마취로 안 된대요. 하반신 마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다 드러내 버리면 거기가 비잖아요. 그래서 출혈이 클 수도 있어서 반드시 1박은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되게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단 뭐 이식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또 병원에 와서 그런 수술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지고 또 이번에 동결 이식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출산하고 나서 제거를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하반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알게 된 이상 떼버리자 하고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박 입원을 하고 하반신 마취로 수술을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병원 입원해서 수술하는 것도 조금씩 영상을 한번 담아볼게요. 카메라를 찍고 있어? 카메라로 보면 구름이 되게 몽글몽글하게 보여. 궁금할 거 아니야? 예쁘다 근데 병원. 그치? 가운도 분홍색이야. 수술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하고 온 지는 3시쯤 들어갔거든요. 지금이 5시 반이 넘었고요. 5시 40분쯤? 그래서 3시쯤 들어가서 3시 35분 이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설명들 듣고 그리고 좀 쉬다가 지금은 마취가 조금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취가 일어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쭉 누워있으라고 하셔가지고 누워서 고개 돌리고 다리 움직이고 하면서 이렇게 소변 마려울 때까지 누워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회복이 빨리 된다고 하셔서 계속 누워있습니다. 고개도 최대한 들지 않고 좌우로 움직이는 것 정도 하고 누워있다가 소변 마려우면 그때 천천히 화장실 가고 그러고 나면은 마취가 다 풀린 거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누워있고 물도 못 마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은 우선 혼자 식사를 하러 갔고요. 저는 내일 아침까지 금식이에요. 지금 굉장히 뭔가 얼굴이
부어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수술은 잘 끝났고, 아무튼 아직은 무통도 받고 있고 해서 통증이 있지는 않는데, 뭐 마취가 다 풀려봐야 알겠죠? 어느 정도 아픈지는. 지금이 10시 반 정도 됐는데요. 7시간 동안 누워 있습니다. 지금 물도 못 마시고 있어서 목도 좀 많이 잠겼고, 이게 소변이 마려울 때까지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그 시간 차이가 다르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3-4시간 뒤부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전까지 안 마려운 사람도 있고, 또 자다가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다음날 돼서도 가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화장실을 못 가고 있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님 말씀으로는 11시 정도 되면 그냥 한번, 그때도 화장실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물 한 모금 정도 마시고 그냥 자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까부터 쭉 무통을 맞고 있긴 하는데 마취는 풀린 것 같거든요. 다리도 완전 자유롭고, 그리고 그 수술한 부분이 2시간 전부터는 욱신욱신 거렸었는데 지금은 뭔가 되게 달군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부분을 긁는 그 정도 아픈 느낌은 있어요. 근데 참을 만한 것 같아서 그냥 무통주사 버튼 안 누르고 있습니다. 빨리 화장실 갔다 와서 물도 마시고 좀 편하게 눕고 싶은데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은 그냥 이 상태로 쭉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회진 받고 그리고 나서 퇴원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퇴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살짝 혈압이 낮아서 계속 누워있다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워서 혈압 재고 누워있다가 좀 앉아있다가 슬슬 움직이라고 해서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래 혈압이 조금 낮은데 공복으로 오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택시 타고 한 20분 정도 가야 되는데 택시 안에서 앉아있는 게 조금 걱정돼요. 그리고 새벽에 생리도 터져가지고 뭔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아마 오늘 새벽쯤 터진 것 같아서 난임병원은 월요일에 가려고요. 일요일은 안 되고 또 내일은 여기 병원에 드레싱하러 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난임병원은 월요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제 퇴원 수속하러 갑니다. 빠이. 그리고 오늘 동결배아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조금 눈이 부어 있는데 별로 긍정적이진 않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결과 받고 남편한테 결과를 말해주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좀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막 펑펑 울었었어요. 그래서 눈이 조금 부었는데 제가 11개를 채취를 했잖아요, 난자를. 근데 사실 저는 왼쪽은 조금 너무 더디게 자란다 라고 해서 미성숙 난자가 수정란이 돼서 동결까지 살아남을 가능성이 되게 희박한 거를 알고 있어서 왼쪽에 있는 애들은 사실 카운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왼쪽에 3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뭐 나름의 쿠션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나는 난자를 11개 채취한 게 아니다. 나는 왼쪽에 있는 3개를 빼고 8개를 채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8개를 채취를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장기요법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한 5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진짜 5개만, 동결배아가 5개만 나와도 진짜 소원이 없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걱정되다 보니까, 이게 마리아 병원이랑 다르게 수정 개수랑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리포팅을 해주지 않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기도 하고 너무 걱정이 돼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 2시 넘어서 거의 3시 다 돼서야 자고, 어제는 뭐 내일 수술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지 4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꿈에서 저희 담당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동결배아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동결배아가 4개가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절망스러운 느낌으로 정말 4개가 맞나요? 막 이런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길한 꿈이다. 4개 말고 5개는 나왔으면 좋겠다. 1개라도 더 나와라.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남편은 11개니까 그래도 한 뭐 8개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야, 무조건 11개 다 나올 거야. 막 이렇게 긍정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 오늘 카카오톡이 왔는데 동결배아가 3개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5일 배양이라서 한 달에 하나씩 이식을 하면은 3번을 동결 이식을 할 수 있는 거기는 한데, 또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쉬게 되니까 아마 올해는 그 3개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이게 그래도 좀 동결배아 개수가 많이 나오면 이게 그래도 조금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람이 있구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수정이 얼마나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고 선생님을 뵈야 알 수 있고, 그래서 뭐 수정 개수라도 많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한데 많이 바라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속상했었어요.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나? 이런, 뭐 검사 결과로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런 원인 불명으로 인해서 난임병원을 다니시는 30대 부부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게 가장 어려운 케이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근데 우리도 결국 거기에 속하는 건가 하는 그런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은 병원을 가서 동결 3차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자연주기를 할지 인공주기를 할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뭐 수정 결과랑 저의 채취된 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정자 상태가 어땠는지 그런 것들 아마 알려주실 것 같아서 다음 브이로그에서 그런 내용들 다뤄볼게요. 그럼